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30 어디서 살아요? 전세도 월세도 무서워 시혜화수 하수로 간다. 전세값 하락, 월세 상승, 한 달 100만원 넘기기도, 초단기 주세, 시혜화수 하숙 등 대안주거 찾기도. 강주에서 올라온 자매 A씨 25살과 B씨 27세는 3년째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의 한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 20년 초 처음 서울에 왔을 당시 살던 집은 월세 75만원이었지만 최근 이사한 집의 월세는 95만원이다. 관리비 10만원을 합하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대학원 지나간 C씨도 서대문 신촌 인근 하숙을 지내고 있는데 하숙비 관리비 52만원. 그 다음 매일 아침 저녁이 제공되네요. 생활비 식비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하숙집에 들어갔다. 뭐 직장이니까 10명이 넘는다. 최근 전월세 전환이 가속되면서 전세값은 하락하고 월세는 오르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여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다. 이게 저희도 지금 현업에 있다 보면 전세는 요즘 그렇게 부족하고 그런 거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월세 1000에 85, 1000에 90만원 이런 월세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보다 10만원 정도 올랐어요, 월세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세 수요가 이제 월세로 좀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전세에 대한 신뢰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세를 불안해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금 전세 보증보험제도라는 것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규격화 해가지고 뭐 얼마 선까지 하고 뭐 몇 프로 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 매번 바뀌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다 뭐 임대차 3법까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고가 나는, 더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쉽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게 지금 저희한테 지금 문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전세제도는 제가 볼 때는 특히 전세하고 매매가가 붙어있는 오피스텔, 신축빌라 이런 것들은요, 이제는 반전세화 돼야 돼요. 그리고 전세로 내놓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반전세를 해줄 수 있는 보증금이 없는 주인에게는 어느 정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몇 년 안에 뭐 팔게 될 경우에는 뭐 혜택을 좀 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종부세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아파트를 좀 제대로 갖고 있는 임대인들이 오피스나 신축빌라를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뭐 10년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10년을 묶어놨거든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살고 있으면 갖고 가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 만약에 팔게 되면 가태료 3천만원 물게 돼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탄탄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고 그 공백기를 어떻게 보면 좀 능력이 없는 그런 임대인들로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원룸 월세가 100만원을 넘기는 등 2030 세대에 감당하기엔 주거 부담이 크다고 토로한다. 이에 주 단위로 세를 내는 주세와 시혜화수 하숙 등 대체 주거지로 찾는데 움직임이 많다. 근데 이제 월세를 많이 찾다 보니까 월세가 허리가 힐 지경으로 지금 월세값이 오른다는 거죠. 당연하죠.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면 월세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부담이 많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도를 많이 바꿔야 되고, 제가 이제 가장 정부에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주택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5주택 이상은 허가제나 조건부 허가제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막 20주택, 50주택 막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5주택 이상인 사람들에게서는 빨간불을 켜고 그분들한테는 통보를 해가지고 조건부 거래 허가를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앞으로 뭐 10주택, 20주택, 30주택, 100주택 만들어가지고 횡령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시켜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시켜주면 안 돼요. 그래야지 또 연세 있는 분들도 이 월세를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면 세입자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종부세 이런 거에
세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아버려요. 왜? 남는 게 없으니까. 그 때문에 임대인이 부실해집니다. 그런 원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그런 사건이 계속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인 것도 있고, 세금 혜택도 뭐 주택임대사업자 10년 만기 그러면 연세 한 80, 70 되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봐도 이게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예전같이 지금 전세를 하게 되면 사고가 많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월세가 좀 많이 오른다 그런 얘기인데, 전세제도보다는 이제 반전세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돼요, 임대인에게도.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임차인들도 계속 이제 반전세식으로 갈 수 있게끔 안전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월세를 만약에 1000에 85 이건 좀 부담이 되지만 뭐 1억에 뭐 40, 뭐 35 이 정도는 서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조율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땐 전세 가는 제도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